경북대 로스쿨 김두식 교수님의 신간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이 책을 가지고 저희 얘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좀 가볍게 네. 가볍게 출판 시장이 요즘 어렵다고 하지만 그 지난번 쓰셨던 책 중에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은 11만 부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번 책 이렇게 영상까지 제작하고 있는데 몇만 부 정도 기대하십니까? 출판계 빙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늘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한 3만 부 정도 팔렸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빙하기니까 3만 부. 네, 네. 실제 꿈은 30만 부. 거의 미친 소리라는 걸 다들 웃으실 거예요. 출판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저 사람 알만한 사람이 돌았나 할 텐데. 네. 아니요, 저는 뭐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응원 열심히. 거의 바깥에서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 우리 출판 편집. 예. 예. 아멘. 예. 자, 책 제목을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법률가들이란 제목하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이라는 부제를 다루셨는데 법조계에서는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사실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좀 뭐 약점이라면 약점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이렇게 쓰는데 이런 부제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법률가들이라고 하는 제목은 제가 처음에는 사건 위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다 보니까 등장인물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 이야기를 점점 키우다 보니 마치 제가 책을 쓰면서 에릭 시걸의 옛날 많이 팔렸던 소설 닥터스 생각을 하면서 각각 그냥 의대 다니던 친구들이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건 일종의 법률가들 이야기가 돼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출판사에서 정해온 제목을 보니까 법률가들을 정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건 마음이 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많이 쓰는 말이고 표를 안 얻은 어떤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갖냐 하는 건데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우리나라에서 법원 검찰이 신뢰나 권위를 인정받냐 하면 하여튼 더럽게 어려운 시험에 붙었다는 시민 일반의 존중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생각보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았다. 시험에 안 붙은 분들도 워낙 많고 그냥 우연히 합격증을 획득한 분들 뭐 1945년 같은 경우에는 왜 제 책에 꽤 중요한 부분이지만 고시 치던 중간에 갑자기 해방이 돼서 일본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냥 일본 시험위원들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시험이 끝나버린 이 사람들의 숫자가 한 3년 동안 이 조선 변호사 시험 붙은 전체 숫자랑 맞먹을 정도의 숫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합격증을 거의 뺐다시피 한 사람들이 우리 법조계의 가장 첫 번째 근간을 형성했다 같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출되지 않은 우리 권력의 출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우린 능력이 있어. 우리 엄청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기반이 굉장히 약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약간 좀 서글펐어요. 사실 이제 법조계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면서도 인정을 하는 근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은 하지만 엘리트다라는 그런 인식이 시험은 있었는데, 공정한 시험을 붙었다. 그랬는데 조금만 이제 부연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때 실제 마지막 시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시험을 4일 동안 시험 치게 돼 있는데 그때도 4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둘째 날 오전 시험 끝나고 나니까는 천황이 한국 방송을 한 거고 8월 15일이었죠. 그렇죠. 8월 15일이었던 건데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라는 게 시험 붙는 거 말고는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돼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든 말든 사실 이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합격증을 받는 건데 시험은 중단됐고 일본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 해서 약 106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본인 시험위원회에서 합격증을 받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해방 당시 우리 법조계의 최대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칼럼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자주 이 얘기가 거론은 되지만 이 106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그냥 깊이 계속 드립하다 보니까 이후에 변호사 시험들을 붙은 사람들 중에 필기 시험을 면제받은, 사실 핵심이 필기 시험 아닙니까? 필기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다 이 45년에 합격증 받았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소거해 나가다 보니까 매우 분명하게 누가 이 45년, 이른바 이법회 구성원들이었는지도 알게 됐고요. 그게 그래도 이 책의 그나마 좀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조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시험 치는 중간에 나라가 해방이 되는 바람에
나는 무조건 합격증을 받아야겠다가 때를 써서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얻어버린 그런 역사적 사건이고, 그분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시작을 큰 축을 이뤘던 그런 사건. 그래서 뭐 나중에 대법원장들도 되시고 이제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게 되잖아요. 차마 그 얘기는 제 입으로 못하겠더라고요. 네. 책에 보시면 나옵니다. 대법원장이 되십니다. 네. 그렇게 합격을 하신 분들, 합격을 하셨다고 해도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